일단 헌재가 우리 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습니다 했는데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있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약간 SNS 내용도 막 지우고 하셨잖아요. 뭐 떳떳하면 그거 왜 지우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 다 빼십시오. 아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3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재척 사유죠.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도 믿을 수 없고 경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고 국수본의 수사도 믿을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도 믿을 수 없는데 법원도 믿을 수 없대요. 그리고 그 공수처의 수사도 못 믿겠다고 했어요. 행정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법원인 사법부까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여기까지 못 믿겠다 하면 과연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난 3일이죠.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 촉구를 했는데요. 탄핵 정국 속에 묻혀버린 민생 현안,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두 의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고 훈훈하게 출발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할 때마다 제가 늘 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룰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니까 말을 좀 티키타카식으로 짧고 굵게 이렇게 좀 공방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물타기만 금지하겠습니다. 가끔 물타기가 아니라 물귀신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엄격 제재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으로 티키타카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명절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아마 명절 민심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 좀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일단은 양극단이 굉장히 분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도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설 명절에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서 막 싸움도 하고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서로가 분노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 얘기 꺼냈다가는 세게 싸운다, 크게 싸운다라고 해서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조심하고 있는. 예, 우리 김소희 의원님은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일맥 동일하고 저는 특히 궁금했던 게 지금 20대들 반응이 진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20대들이 왜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가? 저게 진짜 실제로 구구 유튜버들한테 선동당하는 것인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도 했는데 아니면 자발적인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있는 20대 학생들을 좀 봤어요. 저 아직 연구실 소속이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선생님 그 실제 대학생들이 보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대요. 그거 이제 학생증 인증하고 들어가서 각각 학교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거기 안에 보면 시사 게시판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 보여주니까 그 재학생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앱은 인증하고 들어갑니다. 인증하고 들어가니까 그 에브리타임 앱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도 실제로 그냥 그 의견들을 막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탄핵 반대에 대한 의견도 꽤 많고 반대에 대한 의견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 실제로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난상 토론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그 집회에 나간 것 같다. 그리고 본인도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실제로 깜짝 놀랐거든요. 좀 놀라셨고. 네, 전 놀랐는데 그럼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조금 고민 중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반대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2030이 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은 그렇진 아니죠. 않죠. 그건 일부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20대들이 정치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그거는 관심도 높아지고 관심 높아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있다. 서로의 양면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예. 거지. 이게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게 보고 싶은 내용만 보여주고. 걔네들이 유튜브로 이미 짤을 만들고 밈을 만들던데요. 유튜브를 따로 보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은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걸 저는 어떻게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양당이 이 부분에 노력을 대해서 해야죠.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대응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더 잘해야죠. 그래서 전 두 분 의원님들께 기대가 많고 더 중심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할 주제와 안 할 주제는 꼭 가려서 네.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한번 좀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변론길 계속 열리고 있고 이제 오늘도 또 열리는데요. 근데 윤석열 피소추인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기도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소추인인데 지금까지 계속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우선 좀 듣도록 할 텐데 우리 김소희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본인 개인의 방어 차원에서는 나와 주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발언에 대한 평가. 발언에 대한 평가. 그거는 그 이제 달 이야기도 들으셨잖아요. 호수 위에 뭐 달 그림자 같은 좀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시적 표현까지 이제 뭐 썼거든요. 인문학적이신 거죠. 네. 그거는 그래서 뭐 평가는 보시는 분들이 평가하시겠죠. 그리고 예. 헌법 재판관들이 알아서 평가하실 내용이고요. 그 어제 이제 홍장원 얘기 홍장원 제1차장. 제1차장 예. 나와서 또 이제 뭐 윤 대통령 표정이랑 뭐 다른 것도 인사 안 받아줬습니다. 네, 그런 것들 유튜브로 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 아하.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걸 뭐 윤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보실 때는 또 한쪽에 쏠려서 보고 홍장원 차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 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는 제가 할 필요는 좀 없다고. 사법의 영역은 네. 맡겨두자. 네. 이런 입장이시고 우리 전용기 네.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국민 분노 프로젝트였죠. 음. 어떻게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을까? 그리고 아하. 검찰총장을 어떻게 했을까? 예.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앉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이 수사까지 방해하면서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국민 분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도 뭐 한쪽뿐만 볼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조금 강조해야 된다고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한다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는 바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 위헌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어권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저는 참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그건 그 상태로 이제 이해해 주시죠. 좀 이해해달라. 네. 서울 서부지법에서 소위 말해 체포영장 발부 때부터 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이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다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이순영 부장판사가 1심 본인의 1심 재판을 이제 한 2년 전에 소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재판하지 않더라. 너무 이렇게 편견 갖고 볼 일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서부지법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저 헌법재판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헌법재판관들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 뭐 기울어져 있다 내지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다 공정한 재판 못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계신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동의하지는 않는데 예. 일단 그 팩트로 보여진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현재 계실 때 그 4대 4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 4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니 그분이 이진숙이 뭐 며칠 일했습니까? 2시간 일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네 분이 확실하게 하는 그 부분은 일단 헌재가 그거 발표하기 전에 우리 재판관들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습니다 했는데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있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씩 파기 시작하니까 파헤쳐 보니 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예. 이미 뭐 약간 SNS 내용도 막 지우고 하셨잖아요. 뭐 떳떳하면 그거 왜 지우시겠어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니 국민들이 계속 파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 다 빼십시오.
그 그러니까 요 사람 논리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괜찮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거나 국회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의 편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요거 논리적으로 갑자기 아니 기본 주장에 아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예, 사람들이 다 3명 빼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재척 사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책 그리고 편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빼라고 하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그건 같고.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반국가 세력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를 짚어주시죠. 검찰의 공소장도 믿을 수 없고 경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고 국수본의 수사도 믿을 수 없어 예. 공수처의 수사도 믿을 수 없는데 법원도 믿을 수 없대요. 기본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시스템을 전복하려고 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예. 국회를 믿지 못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으로 경고를 보내려고 했대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 그리고 그 공수처에 수사도 못 믿겠다고 했어요. 행정도 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법원인 사법부까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세력은 그렇지. 법원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그렇죠. 네. 여기까지 못 믿겠다 하면 과연 누가 과하다.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계속 있는데 네. 아까 제가 권성동 의원의 발언도 네. 이건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네. 소개를 드린 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 나왔을 때는 우리법 연구회지만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괜찮고 또 본인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법 연구회니까 문제가 있고 요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잣대 아니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렇게 편향되게 하지 말고 누가 국민들이 봐도 아 이거 뭐 믿을만하다 그렇게 보이게끔 해달라는 요청인 거지. 요청이다. 이럴 때 나한테 유리하게 했다고 좋고 불리하게 했다고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문영배 재판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른 분,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이제 정계선 재판관까지 문제제기가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 한 분은 동생이 이제 탄핵에 관련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분은 남편분이 이제 공익법센터에서 이제 공익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같은 법 그 변호사 로펌에 소속된 분이 지금 국회 측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소속돼 있으니까 남편과 부인은 일심 동체니까 막 이런 논리 같아요. 그 가족들과 연관지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또 우리법 연구회라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논평을 낸 적이 있나요? 논평이요? 공개적으로? 그 문제 문제가 제기는 있다고? 많이 하고 있죠. 예,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헌재가 국민들이 뭐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판결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평을 내는 거지. 더 중립적으로 네. 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소희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몇몇 분께서 헌법재판소 개개인을 흔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럴 예. 거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다 빼라라고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그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재판 과정, 그 헌법재판소는 믿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누구는 되니 안 되니 이거 정치인들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재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예.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발언 하나 하나에 조심하면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보통처럼 뭐 몇 시간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변론 기일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아 어떻게 하루 종일 합니까?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 날 하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김소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이미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밀월 관계를 선언하냐 이런 논평도 낸 적이 있고 또 지도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부득이 김소희 의원님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놓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 많다라는 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너무 과다 대표되고 있다. 전 이런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비판과 별개로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편향된 얘기한다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다. 묶을 수는 있지만 아니, 한국 근데 사람 그거는 생각이 다 너무-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네. 비판을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뭐 지금 여기 밀월 관계론까지도 나오니까
너무 과해지는 거 아니냐. 그 재판관이 그 전에 했던 판결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좀 그래서 분리해서.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세요, 전용기 의원님? 한 사람 한 개인의 그러니까 판사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예.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닙니다. 법관은 그러니까 우리 네. 헌법에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고 이미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대 지지율이 나온다는 사람이 예. 김문수 장관 아닙니까? 네. 그분 한 40년 전에는 아니, 그분 안 진보의 하신다고 최대 얘기하셨어. 인사였어요. 예. 이미 안 어우, 하신다고 공격 세게 얘기하셨어. 들어오시네.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전용기 의원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연휴 뭐 끝나고 하는 와서? 말씀마다 오늘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더 굉장히 열심히 놀리니까 공부하고 있어요. 편향적인 거 아니에요? 편향적인 거? 아니 편향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동접자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좋네요. 객관적 데이터 갖고 지금 좋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막 칭찬도 자자합니다. 비주님께서는 고급 진행 신변 아주 진행 잘해라고. 이거 너무 진행자 댓글만 읽어주시는 거 저에게는 아니에요? 좀 편파적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럼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까지도 최근에 제기되어 왔던 논란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도 각 당이 다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국회가 그래도 나름의 또 성과를 역할을. 보여드리는 그런 2월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오늘 룰을 지켜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